오늘은 한 번 빚어 만드는 술, 그 중에서도 찹쌀로 만든 단양주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방법은 알고 있는 지식의 한도 내에서 최대한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시도한 방법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설명들이 길어질 수 있는 점 유의 바랍니다. 왼쪽이 맵쌀, 오른쪽이 찹쌀입니다. 단양주는 발효 속도가 늦기에 전분의 호화와 당화 과정을 앞당길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기에 조직이 단단한 맵쌀보다는 조직이 느슨하여 쉽게 파괴되고 당화가 잘 되는 찹쌀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맵쌀을 사용할 경우 가루내어 구멍떡이나 백설기를 만들어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중양주에서는 보통 누룩을 쌀량의 10% 정도 넣지만 한 번 빚어 완성하는 단양주의 경우 누룩의 미생물을 증식시킬 시간이 부족하여 잡균의 침입으로 술을 망칠 가능성도 있기에 누룩의 투입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로 인해 누룩 냄새가 강하게 날 수 있고 개인적으로는 그걸 싫어하니 전통 누룩의 효모를 이용해서 알코올 발효 능력을, 정제요소는 당화력을 보조하는 방향으로 함께 사용해 보겠습니다. 물론 효모나 정제요소 없이 누룩의 투입량을 늘리거나 계량 누룩을 사용하셔도 좋습니다. 경도가 높은 물은 칼슘이나 마그네슘, 그 밖에 미량 성분 함량이 높아 당화 발효를 촉진시킵니다. 그렇기에 정급형 발효 양상을 나타내어 주질이 거칠어지고 매운맛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반면 경도가 낮은 물은 전환형 발효 양상을 나타내어 부드럽고 감미가 있는 주질을 나타내기 쉽습니다. 다만 당화를 위한 발효제로 정제요소를 병행하여 사용할 때 누룩의 사용량을 줄인 상태에서 연수를 사용하게 되면 무기 성분이 부족해 당화 발효가 지연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저는 대표적인 연수인 삼다수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사용할 도구들은 모두 세척을 하고 사용 직전에 소독을 해주셔야 합니다. 저는 전날 저녁에 세척을 하고 스타산 희석액을 뿌려둔 뒤 사용 직전에 에탄올로 한 번 더 소독을 해주는 편입니다. 첫 번째로 세미 작업을 거쳐야 합니다. 먼저 계량을 해준 뒤 쌀알이 부서지지 않도록 맑은 물이 나올 때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쌀알이 깨지게 되면 쌀에서 미네랄 성분이 과다하게 용출될 가능성이 생기고 그로 인해 미생물의 생육에 영향을 주어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쌀알이 부스러진 만큼 균일한 고두밥을 짓는 것에도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탁약주 개론에서는 백미의 침지 시간이 60에서 180분이면 최고에 도달하고 이 이상 침지해도 흡수율은 거의 증가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10에서 30분 정도 물넘기기 과정을 거쳐 쌀의 무기물을 적당히 유출시키거나 침지시킬 때 사용한 물을 바꿔주어 완만한 알코올 발효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수온은 8에서 12도가 적당하며 20도를 넘기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날이 더워 실내 온도가 30도 근처이니 랩을 씌워 냉장고 안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10분의 물넘기기와 3시간의 침지를 하겠습니다. 불려준 쌀은 한 번 더 헹궈낸 뒤 물빼기를 2시간 정도 하시면 됩니다. 침지 과정과 마찬가지로 온도가 20도가 넘어갈 경우 세균 번식이나 적반 현상이 염려되니 동일하게 냉장고에 두도록 하겠습니다. 증미를 해주는 이유는 생쌀의 녹말 분자인 베타형 녹말을 가열 변화시켜 알파형 녹말로, 즉 호화 현상을 일으키기 위해서입니다. 호화된 알파형 녹말은 당화 요소의 작용과 국균의 생육이 쉬워집니다. 또한 균일한 고두밥을 만들고자 할 때에는 증기소순법이 가장 적합합니다. 시루에 쌀을 균일하게 펴놓고 증기가 올라오면 다시 넣어주는 것을 반복하여 불린 쌀을 채워줍니다. 쌀을 모두 채우고 증기가 빠져나가는 데는 5분 정도 소요됩니다. 고두밥을 찌는 시간은 이론적으로 침미층으로부터 증기가 올라온 뒤 15분 정도면 되지만 적당한 물리화학적 변화를 수반하기 위해서는 40에서 60분간 증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합니다. 60분은 너무 길어지는 듯하니 저는 40분으로 하겠습니다. 증자된 쌀을 식히는 과정 없이 진행하게 되면 온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양주에 필요한 곰팡이와 효모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온도를 낮춰주는 식히기 과정이 필요합니다. 받침대를 놓아 아래로도 통풍이 되도록 하고 선풍기를 이용해 최대한 빠르게 식혀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혼합 과정 전에 미리 누룩과 정제요소, 효모를 계량해서 준비해 주시면 됩니다. 단양주 양조 시 누룩은 수국이라는 방법을 사용해 미생물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매번 수국만 사용하면 신맛이 강해져서 이번에는 수국 없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효모는 제소화를 통해 활성화를 시켜주셔야 합니다. 이시 1118의 경우 효모 사용량 10배 무게에 35에서 40도씨 물에 뿌려준 후 20분 뒤 조심스럽게 저어 뭉친 덩어리를 풀어주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단 제소화 시간은 45분을 넘기면 안됩니다. 사용하시는 효모에 따라서 권장되는 조건이 달라지니 꼭 확인해 주셔야 합니다.
사용하기에 앞서 발효조를 다시 한번 소독해 줍니다. 평소 사용하던 12리터 유리 발효조를 떠올리고 생각 없이 냉각시킨 밥을 모두 집어넣었는데, 여러분은 저처럼 작은 발효조를 사용하실 경우 큰 그릇에 먼저 잘 섞어준 뒤 발효조로 옮겨 담으셔서 저와 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냉장 보관된 생수를 사용할 경우 효모 접종 시 온도가 너무 낮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실온에 둔 생수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계량해 둔 누룩과 정제효소, 냉각시킨 증미, 물을 잘 섞어주셔야 합니다. 최대한 쌀알이 뭉치지 않게 덩어리지는 곳 없이 누룩과 잘 섞일 수 있도록 꼼꼼하게 풀어줍니다. 제대로 섞어주는 것이 성공률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제소화시켜둔 효모도 넣어준 뒤 조심스럽게 섞어주시면 됩니다. 다 섞어준 뒤 발효조 입구와 안쪽 벽면에 묻은 잔여물은 소독용 에탄올을 이용해 깔끔하게 닦아주시면 됩니다. 준비해둔 에어락과 온도계를 조립해서 뚜껑을 닫아주시면 드디어 발효 준비 완료입니다. 에어락엔 희석시켜둔 스타산 용액을 넣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추석 연휴 본가에서 부모님과 함께 마시려면 서둘러야 하기 때문에 발효 기간은 5일로 잡겠습니다. 시간적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기간을 좀 더 잡으시면 더 높은 도수의 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은 발효조의 온도가 너무 높거나 낮지 않게 20에서 25도 정도로 유지해 주시면 됩니다. 가능한 햇빛이 닿지 않는 그늘진 곳에 두시면 되는데, 선반 혹은 책 위에 올려 바닥과 벽에 직접적으로 닿지 않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저는 낮 시간대 실내 온도가 30에서 32도 정도라 발효조를 흐르는 물에 넣어뒀습니다. 담금 후 5시간 정도 지나면 고두밥이 수분을 흡수해 유동성이 매우 나빠지게 되고 발효열이 중심에 축적되어 술떡 내부 온도에 차이가 생깁니다. 이 시기 술떡은 강제 교반을 해주지 않고는 온도 제어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알코올 발효는 혐기성이기에 당근 반나절과 하루 후 정도로 2번만 교환을 해주겠습니다. 라고 하려 했지만 일요일 오후 11시쯤 작업을 완료했는데 생각해보니 월요일부터 예비군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하루 후 1회 교반을 해주었습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그동안의 과정에서 좋은 재료, 도구의 꼼꼼한 세척과 소독, 알맞은 온도 설정 등을 세심하게 챙기셨다면 실패 확률은 한없이 낮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발효가 끝난 술을 걸러줍니다. 샤주머니는 전날 미리 끓는 물에 소독을 한 뒤 말려주고 술을 담을 용기와 그 밖의 모든 도구들도 세척과 소독을 철저히 해줘야 합니다. 이때 귀찮다고 대충 하시면 그동안의 노력이 무상하게 술이 오염될 수 있으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발효가 끝난 직후의 술은 뚜껑을 여는 것과 동시에 갇혀있던 복합적인 향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찌르는 듯한 알코올과 신향, 밖에 꺼내둬서 마른 밥 냄새, 살짝 발효된 듯한 사과향, 제법 검게 변한 바나나 단내 등이 복합적으로 느껴집니다. 아이고 저걸. 여러분은 샤주머니를 발효조 입구 쪽에 씌워서 같이 잡고 쏟아내셔야 합니다. 밑에 남아있는 하얀색 잔여물은 미처 발효에 이용되지 못한 전분입니다. 오일로도 완성은 되지만 전분이 남아있기에 발효 기간을 좀 더 길게 잡으시면 더 높은 알코올과 당도를 즐기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안쪽에 작은 그릇을 엎어놓고 샤주머니를 눌러가며 짜내면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지만 매번 튈 걱정이 없는 큰 스탠다라이에 하다 작아지니 오히려 불편하네요. 비교적 작은 사이즈의 볼에 하시는 거라면 손으로 들고 하시는 게 수월하실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병입입니다. 생막걸리는 아직 발효 가능성이 있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네아페트병을 추천드립니다.
무게를 측정해보니 발효조 벽면에 묻어있던 것과 걸을 때 섞여서 버린 걸 감안하면 술은 3.8리터 정도가 나왔네요. 지게미는 500g 정도일 것 같습니다. 당초 무게보다 예상압이 큰 이유는 증미 시 쌀이 머금게 된 수분까지 포함했기 때문입니다. 완성된 술의 알코올과 당도, pH를 측정해 보겠습니다. 총산도까지 측정을 한다면 좀 더 정확한 자료가 되겠지만 정밀 측정을 위한 디지털 뷰렛 가격이 100만원이 넘어가서 다음엔 마이크로피펫과 지시약, 수산화나트륨이라도 구비해서 비슷한 값이나 한번 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분별 증류 장치를 통해 증류 작업을 거쳐 최대한 정확한 값의 알코올 도수를 재보겠습니다. 먼저 메스 실린더에 100ml 시료를 담아주시면 됩니다. 눈금과의 눈높이를 맞추어 주시되 액체가 벽면을 타고 V자 형태로 약간 올라오니 시료의 중앙면이 100ml 눈금에 맞게 해주셔야 합니다. 플라스크에 시료를 담아주시고 실린더 벽면에 묻은 잔여물은 30ml씩 2회에 걸쳐 행궈내어 담아줍니다. 증류 장치를 결합해주시고 냉각수는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도록 세팅해줍니다. 예상 알코올 도수가 13% 미치기에 90에서 100도씨 사이 증류가 시작될 겁니다. 기화된 에탄올과 물은 냉각 장치를 통해 다시 액체가 되어 비커에 모이게 됩니다. 70ml 정도를 받아주신 뒤 증류수를 넣어 100ml로 맞춰줍니다. 측정 시 기준 온도가 15도씨여서 냉장고를 이용해 최대한 맞춰주시고 그보다 온도가 높거나 낮을 경우 주정분 온도 환산표를 통해 측정값을 내시면 됩니다. 측정은 시료를 흔들어서 잘 섞어주시고 주정계를 적셔준 뒤 살짝 돌리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저는 18도씨에 8.5% 정도가 나왔으니 온도 보정을 하면 알코올은 8.2%입니다. 좀 더 세밀한 측정값을 원하신다면 제가 사용하는 0에서 50까지 측정되는 주정계가 아닌 10의 범위로 측정되는 0에서 10, 10에서 20 두 개를 사면 되지만 비쌉니다. 두 번째 pH 측정은 측정기를 충분한 높이까지 담궈주시면 되는데 기기 오차를 감안하고 보시면 됩니다. pH는 4.15 정도네요. 세 번째로 당도 측정은 시료를 필터로 한번 걸러주고 쓰시면 됩니다. 여러 번 측정해봤는데 30.5브릭스가 나오네요. 물론 당도계의 원리 자체가 빛의 굴절을 이용하는 것이기에 유리아미노산과 알코올 등 빛을 굴절시키는 다른 요소들이 존재하고 가용성 고용분의 총량을 나타내기 때문에 술을 당도계로 측정할 때에는 온전히 당의 함량이라고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추후에 좀 더 확실한 측정 방법을 가져오기 전까진 당도계로 대체하겠습니다. 분명 흔들지 않아서 명확히 층이 나뉘어져 있던 상태였지만 탄산 때문에 터져버렸네요. 저처럼 냉장고에서 며칠 숙성 후 드시는 분들은 만들어진 술이 일정치 이상의 알코올과 당도에 도달하지 않을 경우 후발효가 쉽게 일어나서 탄산이 많이 생기니 개봉 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 말씀드리지만 꼭 네아페트병 쓰시길 바랍니다. 꼭. 냉장 보관 중에 터져 나오면 완성된 막걸리는 원주로 드셔도 되지만 기호에 따라 물, 탄산수, 사이다, 토닉워터 등을 섞어 드시면 더욱 다양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특유의 씁쓸한 맛과 향을 좋아해서 캐나다 드라이 진저엘에 섞어 먹는 걸 선호합니다. 혹시 제로가 불편하신 분이라면 죄송합니다. 1+1이길래 못 참았습니다. 이날은 궁금한 마음에 맥콜도 사와봤는데 예상과는 다르게 맥콜의 인위적인 보리향이 막걸리의 향을 묻어버렸습니다. 이후에 맥콜의 비율을 좀 더 낮춰서 섞어보기도 했지만 아쉽게도 기대 이하입니다. 경험상 토닉워터와 사이다, 진저엘 정도면 무난한 선택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맛있는 찹쌀 막걸리도 만들어 보시고 아래 댓글로 후기도 남겨주세요. 궁금하신 점을 남겨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음 모임엔 또 다른 술로 주주님들을 찾아뵙겠습니다.